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시민활동가로서 전주시 의회 의원을 지냈고요. 또 전주시와 전라북도청에서 정무와 행정 경험을 두루 쌓은 분입니다. 당선된 이후 한 인터뷰에서 전북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본인의 인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발이 넓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첫 출마임에도 불구하고요. 압승을 거둔 분이에요. 바로 김제 부안 선거구 당선인인 이원택 당선인을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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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말씀.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소감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거리에서 당선 인사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네. 다들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들 즐거워라 해주시고요. 또 가서 큰 역할을 해주시라고 네. 믿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제 부안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한테 보내주신 사인만큼 네. 저도 다시 국회에 가서 일하는 국회, 또 문재인 정부가 손받침하고 또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예전보다 얼굴이 살짝 햇빛을 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네. 뜻은 선거 과정에서 부안과 김제를 많이 오가면서 선거를 열심히 하셨다는 또 의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선거 과정은 네.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김제 부안은 제가 초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9월 23일 날 이사 가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해서 사실 유권자들께 저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얼굴도 많이 탔고요. 또 유권자들하고 조금이라도 스킨십도 하고 친해지려면 사실 이제 선거하는 사람이 술을 한잔 할 거냐 말 거냐도 고민이 됩니다. 아예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야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스킨십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한잔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다 보면 뭐 여러 잔 이렇게 상가를 돌게 되면 뭐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한 끼만 해야 하는데 여러 맞아요. 장소를 가다 보면 막 그러네요. 세끼 네끼도 하게 되고 네,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금산사에서 저기 줄포 부안의 줄포까지 네. 가려면 1시간이 좀 넘습니다. 네네. 김제 부안 가까우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먼 거리가 좀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많은 유권자님들,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네.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몸은 고되고 그러나 또 뭐 이렇게 얼굴 타고 또 몸이 불고 이런 것에는 뭐 신경 쓸 겨를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네. 예. 저희가 선거날 이제 출구조사도 나오고 결과도 나왔지만 그 이전에 여론조사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이기긴 하겠다. 예, 네, 승리는 장담한다. 이길 거라고 봤고요. 또 상당한 격차는 날 거라고 봤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경로당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할머니, 할아버님들 무조건 1번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80세 이상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마 경로당에 모여서 TV를 보면서 네. 아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서 발목 잡고 또 이제 막말하고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안타깝다, 잘 되기 바란다 이런 바람으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게 저한테 인식이 돼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어떤 국민들 가슴 속에 자리를 잡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원택 당선인님이 생각하시는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김제 부안 지역 주민, 또 네. 우리 전라북도 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염원과 바람이 문재인 이제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까 이제 공정의 가치를 비롯해서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잘 살려내는 것을 정부에 원하기도 했고, 그러나 네. 또 국회에도 똑같은 사명을 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국회에도. 그러나 이 국회가 알겠지만 발목을 잡고 또 막말 정치를 하게 되고 또 싸우는 정치를 하게 되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발 싸우지 좀 마라. 국회가 왜 싸우냐.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국회가 싸우지 않고 상생과 협력을 했다면 또 다른 상황이었을 텐데 국민들 눈에는 싸우게 됐고 그 원인이 누군가를 국민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야권 심판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선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물론 초선이라는 것은 이제 젊은 분이시고 또 젊으면 또 그만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 거대 정당에서 예. 과연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의견이 있어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80명이 됐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 의원이 9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선급이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 중에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초선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선 중진 의원이 없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9명의 민주당 당선자들이 예. 일단 원팀이 돼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고 함께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또 재선급이 간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폭적 지원을 하기로 우리들도 마음을 놓았고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청와대에 계시는 수석님들, 비서관님들, 또 행정관님들, 또 청와대 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뭐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에 있었던 실국장님들 같이 네. 일을 해왔고 또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서 같이 해왔던 정치권의 선배님들 지금 국회의 다선 의원님들이죠. 네, 뭐 우원식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교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량으로 지난 4년간 2분이 전라북도를 지켜왔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9명이 지켰을 때 아마 100목을 충분히 해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목 해내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마음이 놓이는 게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더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 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은 좀 힘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런 소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이게 전통적인 선거 운동이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NS상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전략 또는 이제 단톡방을 통한 홍보 전략, 네. 또 문자를 통한 홍보 전략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단톡방은 이제 그룹핑화되면서 단톡방을 통해서 저의 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또 이제 전통적인 선거 방식도 이제 출퇴근 인사, 그러니까 예. 비대면 네. 운동 방식인 어떤 거점에서 인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정치 신인은 사실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맞아요. 또 얼굴을 알리고. 예, 얼굴을 알리고 이래야 플러스 알파인데 그런 게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좀 궁금합니다. 유권자들과의 소통 너무 예. 잘하셨으니까 이번에 예. 승리를 하셨고 그 출마하기 전에 국회의원 나가야겠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안 좋았나 봐요. 예, 예.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네요. 예. 뭐 제일 이제 아내를 설득하는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사실. 그러셨어요. 예,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할 때 제가 시민행동 21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사실 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니까.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네. 시의원을 나간다고 하니까 네. 와이프 입장에서는 애들을 키워가야지, 끌고 가야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주시 비서실장 가고 도 비서실장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시는
이렇게 뭐 직선 정치는 좀 안 하겠다라고 와이프한테 개인적으로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제가 출마한다고 하니 와이프 입장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했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와이프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이거 한 달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제가 이제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그 과정에 가정과도 이렇게 양립해서 잘 가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족분들이 누구보다 기뻐하셨겠어요. 아유, 그렇죠. 그럼. 예.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93세로 어머님이 지금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어머님이 너무 기뻐라 하셨고요. 또 어머님은 사실 평생 농사 지으시고 또 자식 잘 되기 보르시는 분이었고요.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옥살이도 3년 했을 때 너무 힘들으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이 제대로 이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많으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됐다는 소식 듣고 너무나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또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또 박수도 치고 또 같이 정도 나누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당선인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예. 보면 선거 출마 직전에 전북도 정무부 지사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 경험이 탁월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유, 고마운 평가죠. 감사한 평가고 고마운 평가고. 근데 아마 그 평가가 제가 이제 비서실장, 대협력국장, 또 청와대, 또 부지사 하면서 제가 이제 맡아준 업무들을 원활하게 좀 해결해내서 그런 평가가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협력국장 시절에 새만금 세계정부의 유치 업무가 제 업무였습니다. 그 1년 10개월 동안 아프리카, 남미, 중동, 또 유럽 돌아다니면서 세계 스카우트들을 설득해서 폴란드를 역전시켰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청와대 가 있을 때 새만금,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이 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도로, 남북도로, 신항만, 공항, 또 새만금 개발공사, 수변도시 이런 설계를 다시 제가 각 부처와 협의해서 만들어 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됐을 것 같고요. 또 부지사 할 때 아마 이제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 군산형 일자리, 또 서남 해상풍력 여러 가지 현안들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평이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네. 시민운동을 또 오랫동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은 사안들을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그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전북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어떻게 하나로 꼽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민. 네, 가장 큰 이제 고민은 사실 이제 전라북도의 새로운 어떤 산업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또 익산의 홀로그램 자유특구,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내는 것이 아마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일 거다. 또 김제부항 같은 건 농생명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이런 게 사실 분산되고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기보다는 집중되면서 동력을 확보해내는 이런 게 이제 전라북도와 이제 9명의 당선자들이 해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추진하고 싶은 공약은 아마 제가 이제 공약에 여러 가지 내걸었는데 그중에 국가정원 공약이고요. 국가정원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빨리 될 공약은 아마 공약이라는 속도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새만금 해수욕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면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국가정원은 사실 태화강이 있고요. 국가정원. 그다음에 수천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이제 제3대 국가정원을
만들고 싶고요. 새만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네. 갯벌과 자연 생태계가 정말 아름다운데 여기에 가장 한국적인 정원, 전통 정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정원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사실 이렇게 볼거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수목원이 만들어지고 국가정원이 만들어지고 수변도시 만들어지고 또 저기 고군산군도 또 김제와 부안의 군산의 어떤 관광 콘텐츠가 융합되면 새만금이 다시 한번 그 방조제끼리 왔다 갔다 하고 끝나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정주하고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해외 관광객도 유입하는 예, 그렇죠.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신 아마 거고. 국제 수변 도시가 24년까지 200만 평이 만들어지면 그게 원래 자유무역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갖는 국제 도시거든요. 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국가 정원이라든가 또 뭐 수목원 또 고군산군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네. 네. 김제 부안의 몫을 제대로 찾겠다 하시면서 선거 운동 기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김제와 부안의 몫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몫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제와 부안과 김제가 사실 이제 이제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같은 당이 아니면서 지난 한 16년 정도 같은 당이 아니면서 서로 이제 불협화음도 있었고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뭔가 현안을 돌파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김제와 부안이 예를 든다면 자꾸 이렇게 쇠퇴해온 건데 부안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을 맞습니다. 해야 맞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관광이 여러 가지 조성이 이렇게 좀 덜 돼 있는 형태고요. 또 김제는 농생명산업도시로서 사실 중심도시로 성장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한 16년간 당과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협치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협치할 수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시장 군수가 되면 네. 예를 든다면 국가 예산부터 또 도 예산까지 당당하게 김제 부안의 어떤 현안과 비전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그래서 그거를 몫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몫들을 챙겨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김제 부안 물론 보완하실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의 이 문제도 안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처방으로 해결될 맞아요.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기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합적이고 병행적인 처방을 해야 되고 이게 김제나 부안의 재정만으로도 안 되고 도의 재정만으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들을 어떻게 할 건지 대도시 중심의 행정수요로 가면 네. 결국 더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 소멸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적정 수준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광역도, 기초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그걸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구체적인 노력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죠. 있을 것 그건 이제 같은데요. 일자리 차원이죠.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가. 근데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도 네. 예를 든다면 14개 시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4개가 내려오면 하나씩 보내는데 또 그러지 또 쉽지 맞습니다. 않을 겁니다. 네. 아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역을 지켜오면서 살아온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청년들이 대개 이제 본인의 노력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뭔가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가업농을 이어받거나 그러다가 실패하면 도시근로자로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어떤 청년 중간 지원 조직, 청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이 있고
청년이 있다면 그 사이에 이 청년들한테 진로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지원 체계, 도 지원 체계, 시군 지원 체계를 연결해주고 네. 그럴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도전하거나 또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거나 그러다가 이제 도시근로자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네. 청년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유형별로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연결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그 도전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일차적이다. 두 번째는 사실 청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네, 청년들이 김제에 모여서 부안에 모여서 갈 데가 없습니다. 여가 생활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맞아. 네, 중요합니다.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이 안 돼요. 잘. 네. 그러니까 이제 전주로 오고 대전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 수준의 최소한은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가와 관련된 인프라, 네. 교육, 문화, 관광, 보건의료.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학부모, 아이를 낳은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치료하는데 소아과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전주로 가거나 전주로 오고. 김제로 가거나 뭐 네. 이런 경우도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인프라를 해야 하는데 이게 시장이 작동을 해서 맞아요.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게 이미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는 공공이 좀 선도해서 인프라를 준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 시장이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는 지역과 서로 오가면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지역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어가실지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선거 끝나고 한 번도 안 보이더라. 선거 때만 찾아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선거를 많은 할 때 분들이 과거에 네. 선거 끝나면 찾아오지도 않더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 국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 이런 거기 가면 뭐 금덩어리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초지일관 또 한결같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 이게 제 기본 가치관이고 제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속에서 사실 정책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정책이 되는 거고 네. 주민들의 바람이 공약이 되는 거고 그렇죠. 비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역적으로 김제 부안으로 국한될 수도 있지만 아까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은 김제 부안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라북도의 문제이고 전국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제 부안에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똑같은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또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발굴하고 그걸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현장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도 뭐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뭐 그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아이디어가 좋을 것 그렇습니다.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어서 주민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공약집에도 민심 투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네. 뭐 예를 든다면 뭐 장영달 의원께서는 객사정담이라 해서 월 1회 옛날에 이렇게 간담회를 했거든요. 저도 정담이라는 표현을 쓸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기적인 어떤 직능 또는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또 전북 도민들께 앞으로 나는 이러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러한 의원으로 국민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어떤 각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은 두 가지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국정을 잘 보살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개혁과제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또 국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개입력을 높이는 이런 일을 잘 해가면서도 네. 또 지역의 현장과 함께 또 밀착돼 있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돌파해내는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 제 각오는 아까 그랬습니다. 초지일관 한결같이 지역 주민들 속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성실하게 뛰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그마한 이런 물자는 물을 이만큼 분이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또 큰 자는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더 많은 물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의 그릇을 진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 혁신과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저는 부지런하고 또 저를 혁신해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제 초지일관 한결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내겠다. 또 국정에서도 아까 그런 목소리를 우리 9분의 당선자와 함께 네. 팀워크를 이뤄서 내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임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치인이 이렇게 사심이 없으면 뒷배가 든든하다고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공심을 가지면 네. 사실 무서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가 사심을 가지면 정치가 뒤틀리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심을 갖지 않겠다. 공심을 갖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모든 걸 열어놓고 같이 가겠다. 이런 자세로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 네. 또 이렇게 활동하시겠지만 지역에서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예. 국회에서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